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썩은 아파트 그게 돈이 됩니까?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삼이 썩은 아파트 전문이죠. 네, 썩은 아파트 전문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가 좀 당황스러운 댓글을 하나 봤어요. 어, 어, 왜 이런 아파트를 추천하냐고. 그래서 돈이 되니까 돈을 벌자고 추천드린 건데 싶은데 좀 아무튼 좀 황당한 댓글을 봤는데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썩은 아파트 그게 진짜 돈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 오늘 영상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댓글에 무수히 존재하는 물건들을 왜 추천하냐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추천해야지 어떻게 그런 물건을 추천하냐고 얘기를 댓글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맨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고 했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면 돈을 못 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왜 주사위가 이런 아파트들을 추천하는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댓글은 바로 지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보기 싫은 댓글은 바로 지워요. 네, 우리 짧은 인생, 뭐, 상대방을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설득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게 맞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서로 갈 길로 찾아가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왜 주삼이가 그런 아파트들을 추천하는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하는 아파트 투자해야죠.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 저는 돈이 없어요, 주삼이가. 네. 최소 뭐 4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럴 돈이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핵심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예. 근데 재개발 물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러면은 좀 답변이 될까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할 돈이 없습니다. 그걸 할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재건축 아파트는 왜 투자해야 합니까?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건으로 재건축이 됐을 때 인생이 바뀌는 투자가 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큰 돈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겠죠. 그만큼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고 대신 투자 가치는 높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실거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워낙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마저도 들어가는 투자금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삼이는 우선 그럴 돈이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이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가 막 순식간에 빵빵빵 진행될 것 같지만 무역옥조도 많고 중간에 엎어지는 일도 많고 굉장히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 또 심지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멈추는 경우도 많죠. 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이 방식이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적게 투자하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투자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라고 보기 좀 어렵고 노동소득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그 저희 교육 과정에서 뭐 제가 거창하게 뭐 투자라든지 이런 뭐 그렇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얼마 넣어서 얼마 뽑아 먹자. 그런 좀 싼 마인드로 항상 접근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는 그렇다. 그러면 네, 성대모사는 아까 한번 했으니까요. 썩은 아파트 그게 돈이 되는가? 결국 우리가 이게 돈이 되는 건지를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주삼이도 맨 처음에는 야 이게 내가 이런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부동산 경매 시작은 아니 부동산 투자 시작은 저는 분양권으로 했어요. 분양권으로 했다가 분양권이 세고고 좋죠. 세고고 좋은데 지금 입주장 터지는 것들 마피 던지는 것들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새 거라고 다 좋아하고 투자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힘들고요. 분양권 투자도 힘들고요. 주사미가 하는 썩은 아파트 투자도 모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힘든 겁니다. 투자라는 거는 힘든 건데 그럼 왜 하느냐? 돈이 되니까 합니다. 돈이 된다. 돈이 되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는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투자를 한 다음에 한번 천지개벽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인생을 바꾸는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과 돈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투자는 특히 이 썩은 아파트 투자는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투자다. 돈이 되는 투자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썩은 아파트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썩은 아파트 투자는 노동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다. 왜 노동소득이냐? 우리가 입찰을 하죠. 입찰 하는데도 노동이 들어가고요. 낙찰을 받는 것도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명도를 하는 것도 노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노동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노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한 사이클을 돌려서 얻는 수익이 바로 노동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갖은 아르바이트 워낙 가난했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등록금도 제가 내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수많은 알바들을 경험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와서 뭐 나름 대기업 그리고 정말 조소기업까지 모두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같은 노동소득이지만 그 노동소득 중에 가장 적은 노동을 투입을 하고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저는 이 썩은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더 많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상은 이보다 가장 적은 소득 노동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도 그때 찾아내면은 더 이상 이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 부동산 경매, 특히 썩은 아파트 투자가 가장 적은 소득으로 가장 적은 노동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노동소득이었다. 물론 저도 자본소득으로 추구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노동소득으로는 이게 가장 효율이 좋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왜 추천하냐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돈이 안 되나 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그냥 제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제 사례를 갖고 와봤고, 딱 봐도 썩었죠. 딱 봐도 썩었습니다. 다 녹슨 거 보세요. 썩은 아파트인데 이거는 2000년식이고 용적률이 무려 250%입니다. 이건 재건축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있는 정말 저렴한 아파트여서 재개발이 될 확률도 재건축이 될 확률도 제로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억 6천 4백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1억 8,250만 원에 바로 매도를 했고, 심지어 이거는 전 노동도 안 했어요. 인테리어도 안 했어요. 네. 한 달 만에 딱 1,850만 원을 벌고 나왔다. 그러니까 1,850만 원이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닌데, 제가 들어간 노동 대비 충분히 수익으로 얻는 금액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아파트. 네, 딱 봐도 네, 이것도 썩었죠. 네, 알루미늄 샤시. 네, 이것도 썩었습니다. 무려 이 아파트는 91년식입니다. 91년식. 용적률은 294%고요. 제가 요거를 낙찰을 8,112만 원에 낙찰 받아서 매도를 1억 2천에 했습니다. 네, 보유 기간은 석 달이었고요. 시세 차익이 세전으로 3,800만 원이 났다. 이거는 힘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명도는 쉬웠는데 이게 워낙 그 정말 먼 지역에 있던 아파트라, 그리고 또 내부도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어서 인테리어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투입 노력 대비 수익이 정말 괜찮았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소득으로 석 달 만에 3,800만 원 이상을 버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삼이는 그동안 했던 어떤 일 중에 석 달 만에 3,800만 원을 벌었던 노동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물론 이 3,800만 원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적은 수익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회사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4천만 원을 버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하를 버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타미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제가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이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면 무조건 아닌 것이다 라는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황당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92년식이고요. 썩었습니다. 네, 썩었고요. 용적률 195%. 네, 재건축의 가능성 거의 없고요. 인구가 무려 6만밖에 안 되는 정말 소도시입니다. 인구 6만의 도시에서 재건축이 된다? 그렇지 않겠죠. 네. 제가 낙찰을 1억 1,112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매도는 1억 3,4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유 기간은 2달이었고요. 시세 차익은 세전으로 2,300만 원 정도 났었다. 이거 정말 땅끝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땅끝 마을에 있는 아파트인데 2달 만에 2,300만 원을 거는 노동 수익이 이렇게 그렇게 폄하받을 만한 그런 결과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 다음 아파트입니다. 92년식이고요. 195%. 네,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네, 똑같은 아파트를 제가 2개 낙찰 받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찰가 1억 1,112만 원, 매도는 1억 3,9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유 기간은 석 달이었고요. 시세 차익은 2,800만 원이 났다. 그러니까 저는 노동소득으로 이렇게 이거를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아니지만, 이런 투자가 하나 둘 쌓여서 결과를 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는 투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저는 야금야금 수익을 거두고 있고, 또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제작하고 심지어 추천 영상은 제가 그냥 공짜로 유튜브에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낙찰 받아서 돈 버신다고 저한테 뭐 한 푼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이면적으로는 그걸 마케팅 삼아서 사실 저도 돈을 벌려는 게 솔직한 목적이겠죠. 제가 유튜브 왜 하겠습니까? 저도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썩은 아파트만, 제가 단기로 썩은 아파트 팔았던 결과만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렸고, 그러면은 썩은 아파트들 중에 그 뭐 좀 한 2년 텀으로 가져갔을 때 뭐 수익이 안 났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투자는 무엇이죠? 돈이 안 들어간 투자 되게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유동성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통해서 모든 투자금을 해소하고, 심지어 추가금을
투자금을 내가 들어갔던 금액보다도 전세로 더 뽑아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더 우량 물건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묶이지 않고 2년 동안 4천에서 5천만 원 버는 게 이게 그리 나쁘냐.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고, 이 아파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오래된 아파트였을 거예요. 1990년식. 몰랐었는데 이 도시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첫 번째 아파트가 이 아파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이버에 용적률도 안 나와요. 아무튼 고층 아파트인데 용적률도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1억 125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1억 4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금이 2,7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2년 뒤에 1억 6,500만 원에 매도를 했다. 보유기간은 2년이었고요. 시세 차익은 5,25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억을 투입하고 2억을 투입해서 2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투자는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는 묶이는 돈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투자금을 전세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그 회수를 한 돈을 가지고 2억이 3억이 4억이로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파트, 이것도 뭐 엄청나게 썩어 있죠. 자, 93년식이고요. 용적률 217%입니다. 자, 요거는 낙찰을 제가 7,62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전세를 9천만 원에 났고 매도를 1억 1,65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요것도 보유기간 2년이었고 시세 차익은 약 4천만 원 정도 났다. 그러니까 몇 억을 투입이 되고 제가 그동안 그 돈을 쓰지 못하는데 2년 뒤에 4천만 원을 시세 차익을 걷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실패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삼이가 알려드리는 제 주된 영상 중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 돈이 필요가 없다. 단기로 가던 아니면 전세를 통해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던 돈이 묶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계속적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세미는 그 회전율을 바탕으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그 금액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뭐 그 금액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건축이 얼마나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노동소득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 방법과 이 노하우를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유동성을 투입을 하고, 첫 번째 단기 매도 후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다. 매도했으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회수가 되겠죠. 두 번째 방법, 단기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잔금을 내고 전세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다음에 그 회수한 투자금을 가지고 2억이 3억이 4억이로 늘려간다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똑같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삼이가 이 썩은 아파트만 하느냐? 절대 아니다. 주삼이는 분양권도 가지고 있고 신축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재건축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멋있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자가 분담금이 얼마고 뭐 이건 얼마까지 가고 뭐 이건 뭐 서울의 핵심 멋있습니다. 주삼이도 그거 하고 싶지만 우선 첫 번째 주삼이 돈이 없고, 두 번째 그런 노하우도 사실 재건축에 대한 노하우도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저는 투자금이 부족한 분들,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액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또 교육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투자만 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투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저는 생활도 영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썩은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은 그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물건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첫 번째 분양권, 저는 분양권도 많이 합니다. 분양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축도 많이 하고요. 제 영상들 보시면 가끔 신축 영상들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분양권 영상들 처음 올린 거 보면 분양권 영상들이에요. 네.
그때는 분양권 투자가 인생을 바꾸는 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공사비도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런 로또 분양이라든지 괜찮은 분양들이 없어서 최근에는 사실 좀 안 올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삼이도 썩은 아파트들을 팔아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론 썩은 아파트도 계속 하는 거죠. 돈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다음에 기축 투자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건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개발을 합니다. 예,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하면 얼마 안 들잖아요. 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나 단독주택이나 지분도 충분히 투자한다. 썩은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물건들인데 하나는 인천이고 하나는 서울이에요. 그래서 가지고는 있는데 뭐 초기 단계고 이래가지고 그 카톡방이나 이런데 보면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또 뭐 건설사 뭐 선정을 잘못했다, 뭐 컨소시엄으로 하면 안 된다, 맨날 싸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재건축 투자하면은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런 투자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재건축 투자는 사실 정말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들의 피눈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작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일반 분양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로또 분양을 잡는 사람들이 정말 큰 수익을 걷어가는 것이죠. 재건축은 없습니다. 네, 재건축 없어서 네, 제가 아직까지는 재건축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야, 내가 돈을 이 정도 현금을 여기다 부을 거면 내가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수익이 빨리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아직 못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아파트는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재건축 투자를 절대 폄하하거나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못 해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사미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돈을 넣는 그 규모가 커지면은 사실 썩은 아파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투자금이 10억이야, 12억이야 했는데 무슨 썩은 아파트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나 또 제 영상들을 주로 보시는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 방법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뭐는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돈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간 재건축 하겠죠. 저도 이렇게 개고생해서 뭔가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조금 더 많은 시들을 가지게 된다면, 저라고 언제까지 뭐 그 지방 막 4시간 5시간 막 경부고속도로에서 맨날 울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항상 울고 있다고. 네. 저도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까요? 저도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럴 돈은 없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더 돈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라고 돈을 못 버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 썩은 아파트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요, 분양권으로도 돈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재건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되게 편견에 둘러싸여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뭐 교통이 좋은 곳, 뭐 일자리가 많은 곳, 뭐 이런 곳에 투자해야지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평택 고덕 신도시 한번 시세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참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모든 인프라가 이제 평택으로 다 쏠려간다. 반도체 클러스터 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평택에 들어갔는데 그 고덕 파라곤하고 고덕 자이언엔자이 한번 시세 살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자리나 그런 미래 가치가 모든 거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겁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다양한 이유가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어찌됐든 그건 좀 각설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돈이 있다. 남들처럼 우르르 쫓아가서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대신 그 투자를 할 때 정말 살펴보고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썩은 아파트 투자에 반드시 한계는 있습니다. 몇 천은 벌 수 있는데요. 몇 억씩은 못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첫 번째 방법은 개수로 극복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금이 없으니까 2억이, 3억이, 4억이 쭉쭉쭉 늘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몇 천을 벌더라도 그거를 개수로 극복을 하면 몇 억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썩은 아파트를 팔아서 우량 물건으로 맞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 주삼이가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저도 썩은 아파트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계속 우량 물건, 더 좋은 물건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어가고 있고 그 물건뿐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는 토지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로도 영역을 넓혀서 제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 노력하고 찾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인데 누군가가 계속 그걸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내가 모를 뿐이지 돈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지 않았다고 무조건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에 영향을 받은 안 해본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삶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삼이가 드렸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 나는 주삼이와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온라인 스터디반 준비를 했고요. 나는 온라인 강의 말고 너랑 줌을 통해서 1대1로 소통, 질문, 답변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교육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대1 명품 과외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삼이와 함께 경매 공부를 해보고 싶고 수익을 거두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그 전에 뭐 경매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라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매일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요. 저도 적당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